혼자 남겨질 거라는 건 정말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66이 된 김영순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남편의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아직도 그 사람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에 문득 혼자 울컥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어요. 함께 점심을 먹고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가 좋아하는 꽃을 손질하면서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가슴을 붙잡았고 병원에 가기도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혼자가 되니 저에게 남겨진 건 오랜 추억과 빈 집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정적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침묵이란 이렇게까지 무거울 수 있는 거구나. 처음 알았죠.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진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제 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노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허리와 무릎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고 병원에 가도 의사는 그저 나이가 드셨으니 어쩔 수 없어요. 관리 잘하셔야죠.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고르며 만약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내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두려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혼자 사는 것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아들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저를 받아줬어요.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반가워했고 저는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저는 말 한마디 못했고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일부러 따로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 괜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대화를 나눴지만 저는 자꾸만 스스로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 국그릇을 엎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던 거죠. 모두가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이불을 덮어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간병인을 알아보았죠. 비용이 부담스러웠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병인과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것도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생활 습관이 너무 달랐고 어쩌다 의견이라도 다를 때면 집안 공기가 차가워져 숨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 요양원을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야.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해. 저는 그렇게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제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 걸까요? 이대로 나이 드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어쩌면 저와 비슷한 고민과 좌절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찾게 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가 다시 웃음을 찾고 행복을 느끼게 해준 특별한 공간과 사람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겹고 막막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TV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무심코 멈췄던 방송이었는데 어느새 깊이 빠져들고 말았죠. 방송에 나온 건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혼자 사는 게 너무 무섭고 외로웠어요. 밤이 되면 이대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떡하나 불안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게 되었어요. 언제든 이웃과 어울릴 수도 있고 또 혼자 있고 싶을 땐 내 방에서 조용히 쉬면 되니까요. 그 할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편안해 보여서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말한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삶이라는 말 때문일까요? 그 방송이 끝날 때쯤엔 이미 제 가슴은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즉시 방송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가 하는 고민을 차분하게 들어주고 방문 일정을 친절히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하면서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엔 오랜만에 긴장과 설렘이 섞여 있었죠. 평소에는 외출을 잘하지 않았던 제가 이렇게 어딘가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에 느끼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로비,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해주는 직원들,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또래의 어르신들까지 그 분위기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설을 안내해 주던 사회복지사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분들이 개인의 방을 갖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시지만 원하실 때 언제든 공용 공간에서 함께 어울리실 수 있어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식당과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휴게실이 준비되어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여가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삶을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경험했던 아들 집에서의 눈치 보는 생활, 간병인과의 어색한 갈등들, 요양원의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걱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비용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생각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넘길 줄 알았는데 사회복지사가 말한 금액은 놀랍게도 월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저렴한데 어떻게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사회복지사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정부 지원, 그리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덕분에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높은 질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더 좋은 음식을 드시고 다양한 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바로 여기다.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확신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고 나오던 길에 우연히 이곳에 입주한 지 1년이 되었다는 또래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들어오고 나서야 저는 제 삶을 찾았어요. 전엔 자식 눈치 보느라 힘들었고 혼자 살 땐 너무 외로웠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혼자 있고 싶을 땐 또 편하게 쉬고 있어요. 정말 매일이 행복해요. 그 아주머니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저는 결심이 섰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견뎌왔으니까 이제는 행복을 선택해도 괜찮겠지. 그날 밤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부터 복지주택이라는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 거기 가보니까 참 좋더라. 친구들도 생길 것 같고 엄마가 좋아하는 꽃을 키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 편안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을 듣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즈음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았어요. 엄마가 혼자 지내시는 것도 너무 걱정됐고, 우리랑 함께 계실 때는 엄마가 편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전 너무 좋죠.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아들의 말투는 진심이었고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모두 집에 찾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 결정을 듣고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그동안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님이 행복하고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 결정에 저희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자주 찾아뵐게요. 손주들도 할머니, 우리가 자주 놀러 갈게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도 같이 심어요. 라며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은 저는 다음 날 아침 망설임 없이 고령자 복지주택에 전화를 걸어 입주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기뻤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또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는 날 저는 오래된 집을 떠나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오랜 세월과 남편과의 추억들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행복해지자. 새 집에 도착하자 시설에 계신 사회복지사들과 직원분들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밝고 깔끔한 공간이었거든요. 작은 부엌과 욕실, 아늑한 침대, 그리고 베란다에서 바라보이는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창가엔 햇볕이 부드럽게 들어와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죠. 처음 몇 날 며칠은 이 공간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복도에서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은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고 그중 한 분은 혹시 영순 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라며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죠. 그렇게 저는 복지주택 안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그들과 커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제게는 무척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간병인에게도 솔직히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제 이야기를 듣던 이웃들도 저도 그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며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설 안에는 항상 생활지원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살짝 어지럼증이 나서 호출 버튼을 눌렀더니 1분도 채 되지 않아 직원분이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즉각적인 반응에 저는 놀랐고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생활은 더 활기차고 풍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를 지나는데 이웃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영순 씨, 꽃집 하셨다면서요? 저도 꽃 참 좋아하는데 언제 꽃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작은 꽃 이야기로 시작된 만남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우리는 복지주택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사회복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수님, 혹시 꽃꽂이 교실이나 힐링 꽃 수업을 열어보시는 건 어때요? 영수님의 따뜻한 감성과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분들께 위로와 기쁨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작은 꽃꽂이 수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수업 첫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많은 분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제 설명을 듣고 꽃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니 젊었을 때 느꼈던 행복과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순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꽃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도 이렇게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삶의 보람을 깊게 느꼈습니다.
제게 다시 꽃과 함께하는 삶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얼굴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에 아들 집에 함께 살 때 느꼈던 눈치 보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가족의 만남으로 변한 것이죠. 손주들이 돌아갈 때는 아쉬워하며 할머니 또 올게요. 하고 인사를 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매달 큰 비용이 나가지 않고도 질 좋은 식사를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영양도 좋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음식도 만들어 보고 가끔은 간단한 요리 수업에도 참여하며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죠. 어느 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한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영순 씨, 우리 여기서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난 여기서 새 삶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저의 진심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이곳에서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잊고 지냈던 삶의 행복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이제 제가 발견한 이 특별한 삶이 어떻게 더 확장되고 제 마음에 어떤 더 깊은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의 삶은 사실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건강 상태였습니다. 혼자 살던 시절 저는 늘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늘 나이 들어 생기는 일이니 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복지주택에서 생활한 지 몇 달 후부터는 몸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설 내 마련된 운동 공간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이웃들과 함께 정원 산책을 자주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자주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저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김영수님,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 저도 미소가 절로 나왔죠. 꾸준한 운동과 좋은 음식,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진 덕분이었어요. 실제로 복지주택에서 제공되는 균형 잡힌 식사 덕분에 제 몸은 점점 더 건강해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식사를 자주 거르거나 대충 때우곤 했는데 여기서는 늘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이 제공되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았죠. 두 번째로 느낀 변화는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이전엔 요양원이나 간병인 비용에 대한 압박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합리적인 비용으로 생활이 가능해져 더 이상 노후 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누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산다는 사실이 저를 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어느 날 저를 보러 온 친구가 제게 물었어요. 영순아, 비용이 그렇게 저렴한데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 그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없어. 오히려 예전에 돈 많이 들이면서 간병인 쓸 때보다 지금 훨씬 행복하고 풍족하게 지내고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이었습니다. 혼자 지낼 때 느꼈던 고독감과 우울감은 어느새 사라졌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될 정도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생활지원사와 상주 직원들이 항상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제 작은 고민과 이야기를 경청해 주니 외로움이 자리 잡을 틈이 없었죠. 이곳에서는 늘 저를 돌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 덕분에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이웃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죠. 얼마 전 제가 꽃꽂이 교실을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사회복지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수님 덕분에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꽃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치유를 얻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보상을 받은 것보다 더 큰 행복과 자존감을 느꼈습니다. 노년기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주택 생활은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엔 노인이 되면 삶의 자유와 자율성은 점점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누구도 제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내 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며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온 후 몸도 마음도 훨씬 건강하고 밝아졌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무엇보다도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지낸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작은 방 창가에 앉아 햇살 아래 흔들리는 정원의 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영순아, 너 정말 잘했어. 다시 행복을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나이가 들면서 혼자 남겨지는 것,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던 것 등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요.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결코 돈이나 편안한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소속감, 관계, 삶의 의미 같은 정서적인 요소였습니다. 저는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제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만난 친구들, 따뜻한 사회적 지지망,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 덕분에 제 인생의 행복한 시간을 다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결코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포기하거나 외로운 삶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든 새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혼자라는 외로움과 막막함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정말 큰 힘과 기쁨이 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꽃처럼 다시 피어나는 행복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